먼저 우리 박진호 조교님은 해병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이 하마스, 네. 이 이스라엘 전쟁을 볼 때마다 네.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아이언돔입니다. 어. 이 아이언돔이 뭡니까? 그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이제 음. 이스라엘이 방어하기 위해서 네. 쉽게 말하면 이제 터렛을 이렇게 쭉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미사일이 쭉 막 날라올 때 네. 그것을 유도해서 격파시키겠다. 약간 아, 사드 비슷한 이거를? 건가요? 그렇죠. 아. 격파시키겠다는 거죠. 격파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개발을 했어요. 4년 동안. 오. 2,300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거죠. 개발해가지고 이제 전체 영토를 우리 도명식으로 네. 격추시키겠다. 아. 이제 그게 아이언돔으로 불리고 아이언돔.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대표님? 네, 굉장히 정확한 설명입니다. 어. 다만 하마스가 쏘는 건 미사일이 아니라 로켓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미사일은 유도 기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 꽂혀야 되거든요. 아, 근데 로켓은 발사하는 순간 얘가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우와. 그럼 확인이 가능합니까? 미사일은 어디까지 갔는지? 그러니까 미사일은 그 안에 텔레미터리 장치가 있어서 어. 자기가 어디에 간다는 거 다 이제 손수신이 돼요. 우와. 몰랐네. 네. 이거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와, 이거 몰랐네. 로켓은 저희 물로켓 그 과학팀 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무시했군요. 아니. 그래요. 아. 이 아이언돔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 전쟁에서는 굉장히 무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어, 굉장히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자, 이제 이 하마스가 이번에 쏜 로켓을 보통 이제 하마스가 로켓을 어떻게 만드냐면 네.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집에서 만들어요. 집에서요? 가내 수공업으로 만들어요. 에이,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폐기물을 굉장히 많이 버려요. 예. 뭐 가로등 같은 거 오래된 것도 버리고 막 뭐 응. 파이프 같은 그런 것도 것도 버립니까? 그런 거 다 몰래 밤에 가져와서 그런 어. 걸로 로켓을 만들어요. 예. 자, 근데 이 로켓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갈지 몰라요. 네. 그런데 이건 있어요. 공격당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선 네. 어디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민감한데 떨어졌다. 뭐 예를 들어서 인구 밀집 지역이나 아니면 중요 시설인데 떨어졌다. 네. 굉장히 힘들어요. 네.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하마스가 쏘는 보통 이제 까삼 로켓이라고 하거든요. 까삼이요? 까삼. 까삼? 이름도 저렴하죠. 굉장히 까삼. 네. 어디 근데 가서 예. 이 까삼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아이언돔이에요. 근데 이제까지는 얘네가 하마스가 많이 못 만드니까 하루에 한 10발, 20발 이렇게 정도만, 쐈어요. 네. 그런데 스폰서가 붙기 시작합니다. 하마스한테. 오. 네. 뭐 기업입니까? 이란이라는 스폰서가 붙었어요. 이란. 국가가 예. 방금 말씀하신 로켓이 이거라고 뭐야 합니다. 이거? 어디서 간 겁니까? 야, 따삼 로켓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요? 아 실제입니까 이게? 그렇다고 합니다. 우와, 이걸 집에서 만드는 네, 거예요? 정말 대박. 와. 근데 이제 스폰서가 붙으니까 네. 이게 좀 로켓이 성능이 좋아져요. 음. 집에서 만들던 건 15km밖에 못 날아가는데 네. 스폰서가 붙으니까 심지어 120km까지 날아가요. 와.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숫자가 뭐냐면 붙으니까. 네. 네. 2015년까지 이 가삼 로켓의 명중률이 20%였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언돔이 굉장히 비싸요. 네. 한 발에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해요. 와. 근데 저 가삼 로켓은 한 발에 100만 원이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저 가삼 로켓이 하나 날아오면 네. 아이언돔은 규칙상 두 발을 쏴야 돼요. 아. 왜? 왜냐하면 1억 2천이죠. 네, 왜냐하면 네.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한 거죠. 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지역 이외에 날아가는 건 안 쏴요. 안 쏘거든요. 네. 근데 가삼 로켓이 워낙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100발을 쏘면 한 20발 정도만 원하는 곳에 가요. 오. 100발은 다 공터 떨어지고 저 별로 가치가 없는 곳에 떨어지고. 네. 그래서 요격하기가 쉬웠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란이라는 스폰서가 붙었다고. 네. 이란이 이 가삼 로켓을 더 멀리 날아가고 또 하나 정확히 날아가게 도와줘요. 오. 안에 네. 관성 항법 장치라는 걸 넣었거든요. 예. 그래서 2015년까지 이 가삼 로켓이 음. 명중률이 20%였는데 네. 2020년부터는 명중률이 50%까지 와. 많이 올라갔네요. 반응 맞는 거네요. 그렇죠. 반은 원하는 곳에 날아가는 거죠. 어. 그럼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마스가 가삼 로켓을 막 쏠 때 네. 그냥 중구난방으로 쏘는 것 같아요. 어떤 목표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네. 아이언돔 사이트예요.
아, 저것만 없으면 저 아이언돔 그쵸. 사이트만 없으면 어. 우리가 쏘는 로켓이 더 많이 사이트라는 게 갈게요. 뭡니까? 아이언돔 포대요. 아, 포대. 아이언돔. 아, 응. 그러니까 저 아이언돔 포대만 없으면 더 우리가 다 잘 그쵸. 많이 맞을 수 있는데 어.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 있겠죠. 군 기지, 항만, 공항 이런 데 이런 데 쏴요. 아, 그러니까 좋은 건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는 건 이런 데 쏜다고요. 아. 더군다나 이란이 스폰서를 해주면서 전략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왜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란은 네. 이란은 헌법에 네. 이스라엘이 철천지 원수예요. 아, 그래요? 네, 아, 헌법에 그런 게 나와요. 헌법에. 네. 처음 헌법에 알았네요. 공존할 수 없다고 나와요. 아, 진짜요? 그래서 모았던 네. 거죠? 그 하마스가 사실 네. 순위파거든요. 아. 근데 이란은 시아파잖아요. 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만 있다면 아. 우리는 스폰서를 얼마든지 해줄 수 아, 있다. 공동의 와. 적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 파버리고 우리는 뭐 하나다, 위하다, 월다 그렇죠. 하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거든요. 예. 이 전술이 뭐냐면 너는 맨날 하루에 20발, 10발 쏴서 어떻게 효과가 없지 않냐. 최대한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쏴야 된다. 이걸 이미 2021년에 한번 연습을 했어요. 어허. 2021년. 한 번 연습을 했어요. 네. 5분 동안 100발 쏘는 거 한번 연습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꽤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마스가 더 많은 로켓을 만들기 시작하죠. 더 많은 로켓을 만들고 더 멀리 나가는 로켓, 더 정확히 나가는 로켓 이거를 많이 만든 거였어요. 자 이렇게 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쐈어요. 그래서 네. 하마스는 5,000발 쐈다고 주장했고 네. 이스라엘은 한 2,200발 정도 날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2,200발 이스라엘 쪽이 얘기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언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게 레이더 시스템이거든요. 네. 이 레이더 시스템은 날라오는 로켓을 다 넘버링을 해야 돼요. 아. 그래야지 갖다 맞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넘버링한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놓고 봤을 때는 이스라엘 쪽이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겠죠. 두 번째, 그렇다면 오케이 어떻게 됐든 수천 발을 쐈잖아요. 네. 근데 이 수천 발이 날아가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 주요 시설에 날아오는 것을 아이언돔은 막아냈어요. 네. 근데 언론에서 처음에 이거를 보도할 때 네. 굉장히 좀 사람들이 혼동하게끔 잘못 보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뭐 우리가 뭐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로켓을 쏴서 이스라엘에 피해가 있었다라고 해서 딱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이 막 나와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이 아니라 이걸 보복 작전을 하면서 이스라엘군이 가자 시티를 폭격했거든요. 네. 그때 건물 무너지는 장면하고 섞어서 보여줬어요. 아. 자, 첫날에 이스라엘의 사망자가 700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하마스가 쏜 로켓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의 이 아이언돔이 중요한 곳은 방어했고요. 네. 방어 못한 곳도 뭐 주택가에 떨어지긴 했지만 주차장이나 이런 데 떨어졌어요. 아. 하마스가 쏘는 이 가삼 로켓은 네. 건물에 맞았을 때 건물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굉장히 자극적인 언론 보도가 나왔죠. 네. 아이언돔이 뚫렸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언돔이 무력화됐다. 네. 굉장히 무식한 말입니다. 아, 무식한 말입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이런 언론의 보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보도를 하는 겁니까? 잘 알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뭐 모든 예전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많은 전문가들 모셔놓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많이 교정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마스가 2,200발 정도를 쏘셨다 그랬는데 그럼 네. 그 아이언돔이 몇 발 정도를 막아낸 걸까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항상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하마스가 아무리 많은 로켓을 쏴도 항상 우리가 800발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럼 자 이걸 생각해보죠. 2,200발의 명중률이 50%라고 했지. 1,100발 대충 쏘고요. 그 중에서 7, 800발 정도 빼면 더군다나 그 7, 800발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이스라엘 그 전략적 요충지에 갔어요. 네. 항만, 공항 이런 데. 이건 다 막아냈고 못 막은 건 뭐냐? 굉장히 저급한 사정거리가 짧은 가삼 로켓이 이스라엘의 그 주거지죠. 그러니까 가자지구 주변 주거지에 날아가. 그거는 좀 못 막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언돔이 완벽하게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막지 못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언돔이 제 역할을 못한 건 아니죠. 만약에 아이언돔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이스라엘 피해는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쵸. 더군다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마스가 로켓을 쐈을 때 네. 우리가 모두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이게 본격적인 하마스의 공격이구나. 네. 아니었습니다. 어. 하마스가 하마스가 로켓으로 노린 건 네. 뭐였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게 프로토콜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 하마스가 쏜 로켓이 날라왔을 때 행동 요령이 있어요. 행동 양식. 네. 예. 이게 뭐냐면 하마스가 로켓을 쏘잖아요. 네. 그러면 사이렌이 울려요. 아. 다 쉘터를 피해야 돼요. 이건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자지구 접경에 있었던 군인들도 네. 쉘터로 들어갔죠. 우리 막 지진 나면 네. 뭐 우리 대피소. 뭐 대피소 아. 들어가듯이. 자 그렇다면 아.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자지구 장벽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도 쉘터로 들어갔겠죠. 들어가고. 바로 이 틈을 노리고 불도저를 이용해서 장벽을 무너뜨리고 패러글라이더로 들어간 거예요. 와. 이게 주공이었어요. 와. 가삼 로켓은 예. 이건 그냥- 한마디로 성동격사. 성동격서.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동격서? 무슨 말이에요? 네, 지금 댓글에 성주 씨 오늘 옷 입은 옷이 군밤 같다는 의견이 다수적입니다. 달달하죠. 네. 성동격서가 무슨 뜻이에요? 성동격사가 네. 여기를 노리려는 듯 하면서 진짜 노리는 곳은 다른. 그러니까 아. 동쪽에서는 막 네. 소리 지르고 어. 서쪽을 때린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아. 여기 보세요 해놓고 이걸로 때리는. 아, 죄송합니다. 아, 굳이 비유하지 않나? 확실히 이해했어요. 그런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이 전력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나죠. 아, 진짜요? 그러니까 하마스 무장대원을 다 모아보면 네. 3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네. 일단 정규군이 20만이고 예비군까지 동원은 50만이고 어. 둘의 격차는 그러니까 일단 원래는, 하마스가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요번에 하마스가 이런 거 했죠. 패러글라이딩 타고 쫙 들어갔잖아요. 예. 네. 그래서 와 저런 창의적인 물론 창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죠. 왜? 헬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 이스라엘은 전차도 많거든요. 네. 하마스는 그런 게 없어요. 어.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한 100대 1 이것도 굉장히 후하게 쳐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요. 요즘은 그 위성으로 공격 징후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세종시 정도의 작은 가자지구 안에서 이런 대규모 공격 이런 것들 다 대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마스가 가자지구 지하를 굉장히 지하화해놨어요. 밀어갔지. 그리고 무기 공장도 네.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란이 스폰서를 해주면서 네. 이 무기들을 그러니까 이제 무기 재료들을 응? 하마스한테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어. 여러 가지 루트를 많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아. 이란에서 출발해서 네. 수단을 거쳐서 이집트로 가는 방법. 그다음에 음.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래서 수단에 대한 그 단속을 강화했죠. 그러니까 다시 수단을 거쳐서 리비아로 갔다가 다시 이집트로 가는 방법. 네. 그리고 여기에서 하마스가 이집트 관료들한테 현장 관료들한테 뇌물을 담뿍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네. 물자들이 가자지구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자지구가 지중해하고 연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밀수꾼들이 또 도와줍니다. 밀수꾼들이 가서 바다에다 재료들을 밤에 뿌리고 가요. 그럼 하마스 잠수부들이 가서 네. 좋아. 그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뭐 돈이 어디서 납니까? 이거 자금줄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자금줄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스폰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최근에 뭐가 있냐면 네. 많은 하마스를 지원하는 곳, 이란뿐만 아니라 여러 네. 곳에서 네. 가상화폐를 통해서 하마스를 지원했어요. 가상화폐요? 가상화폐요? 뭐 코인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어머. 그러니까 왜 컴퓨터가 있으면 네. 코인 가지고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어요. 와,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요. 21세기네요. 네. 21세기. 네네. 그래요. 이 본격적으로 전장이 시작됐고 네. 이스라엘은 2주간 공중 공격에만 나섰습니다. 네. 그 후에 지상군을 투입했는데 네. 왜 2주가 필요했던 겁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스라엘이 막 확 열받았으니까 바로 음. 탱크를 가지고 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자지구 안에 있는 그 지하 땅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지하 땅굴이 가자 시티 북쪽에 굉장히 얼결해서 설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잘못 들어갔다가 큰일 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땅굴로 의심되는 곳을 다 일일이 폭격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보통 이제 이 땅굴 생각하면 예.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땅굴을 그렇게 많이 팠단 말이에요. 네. 가장 땅굴을 파면서 중요한 시설이 뭘까요? 땅굴을 파면서 퍼내는 거?
아, 숨을 쉬는 곳.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아. 오! 오, 그러니까 이 환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 근데 그 탄광의 카나리아 뭐 이런 거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만약에 이 환기 시스템을 네. 그냥 이렇게 땅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네. 어딘지 이스라엘 알겠어요. 입장에서는 저기네? 거기다 폭탄을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건물 안쪽에다 그걸 해놔요. 모든 건물 건물. 안쪽에? 그러니까 쉽게 안 말해서 보이거라. 예, 그러니까 건물 안에다 환기 시스템을 해서 그걸 건물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와. 자, 그럼 이스라엘이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찰기나 이제 무인기를 동원해서 이거를 판별한 게 뭐냐면 건물이 있는데 건물 규모치고는 굉장히 환기시설이 대형이라든가 아. 환기시설이 많다든가 네. 그다음에 특히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네. 위로 굉장히 많이 뽑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왜 고층 건물이 타겟이 되냐면 네. 탄광에서 쓰는 이런 그 환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네. 굉장히 높이가 길어요. 그러니까 네. 높이가 높아요. 네. 이런 걸 숨기기에 딱인 게 바로 이 고층. 고층 건물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걸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판단에 자기들이 환기 시스템으로 파악되는 환기 시스템으로 의심되는 곳을 일단 먼저 다 공중 폭격으로 제거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 먼저 폭격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사실 의심이 되는 거지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이 폭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가자시티 북쪽을 전부 보면 네. 거의 대부분 웬만한 건물들은 다 폭탄을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아, 이거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전쟁 중간에서는 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낳은 가자 지구 내에 그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알 아흘리 병원. 이 네. 폭격 사태를 놓고 진실 공방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진희 조교님? 네,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이 하마스가 네. 이스라엘군의 이 폭격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러니까 거의 수백 명에 달하는 이제 민간인이 사망을 했다,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그 빼곡히 쌓여있는 어떤 시신들과 함께 이 성명서를 각 언론에다 배포를 한 거죠. 네. 배포하고 난 이후에 정말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던 겁니다. 분노 여론도 들끓었던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이튿날이 지나니까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 일단 아라흘리 병원의 건물이 손상이 된 게 거의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물 주차장에 보면은 한 10여 대 정도의 차량이 불타고 네. 그을린 흔적들이 있는데 다른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구덩이도 있긴 했는데 네. 고작 한 수십 센티미터 정도의 구덩이라서 막- 이게 이스라엘군이 사용하는 대형 탄두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서방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던 거고요. 네. 그렇게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아, 진실이 뭡니까, 대표님? 이거. 진실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아. 이건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네. 각자가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 폭탄이 떨어지든 네. 포탄이 떨어지든 미사일이 떨어지든 네. 뭐가 떨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요즘에. 그쵸. 왜냐하면 그렇죠. 파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야 포탄이 떨어져서 파편이 나오면 야 우리 뭐 과학 수사대 와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어.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이 증거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네. 하마스도 이걸 못 보여줬거든요. 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말씀하신 것 같이 한진희 조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만약에 미사일이나 폭탄이 떨어졌으면 네. 뭐 엄청난 피해가 나요. 그럼 그쵸. 구덩이도 굉장히 크고 예. 주변에 있는 건물이 정말 무너지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건물이 깨끗하니까. 창문 한 2장 깨졌고요. 와.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작은 건물에 기와가 좀 떨어졌고 어. 뭐 이 정도였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건 진실은 뭐 저 너머에 있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반에 하마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 놀랍게도 서방 언론이 이 보도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얘기했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아. 네. 성토하게 되는 거죠. 아. 음.